네, 당대 고문운동 하기 전에 당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산문 발전의 추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한 산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었죠. 그 이후에 한대 이후에 산문은 변료체화됩니다. 이거 알고 아시고 계시죠? 한대 이후에는 아름다운 형식과 수사를 중시했습니다. 여기서 참 한대 이후라는 말은 한대를 포함한 게 아니고요. 예, 한대 말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에 이르러서 이게 이제 변려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당대는 위진남북조의 이런 추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처음에 변려문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변려문이라는 거는요, 귀족주의적이고 유미주의적인 어떤 그 문학의 한 장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자하고 여섯 자라의 구성, 혼합된 구성, 사릉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변려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변려문이 중요시하는 거는 대꾸를 중요시하고요. 음조의 해화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평측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앞뒷말이 서로 오르내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조가 잘 배합이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고를 많이 끌어들이죠. 정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썼던 표현들, 그런 혹은 이제 옛날의 어떤 문구들, 그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름다운 수사를 중요시한 이게 이제 변려물인데요. 그런데 이제 당대 오면은 고문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고문이라는 것은 변려문이 발달되고 있었던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고문은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전승이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글뜻의 표현에 주력하는 산문 있죠. 예, 뭐 사실을 기록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 어떤 소설 그리고 이 종교계의 글 있죠.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글. 요런 것들에 이제 고문이 많이 쓰였는데요. 이런 글뜻의 표현에 주력을 해야 되는 소설이나 사서나 종교계의 글 이 세 가지에서 이제 고문이 전승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문을 중시하고 변려문을 비난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양나라 때 이제 배자야 같은 경우에는 조충론이라는 글에서 당시의 글을 비판을 하기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은 음란하고 어지러운 글로서 화려한 표현만 일삼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음란하고 어지러운 글이다. 이 말은 화려한 표현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이 어떻게 음란해질 수 있을까요? 예, 글에 무슨 향기가 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표현 비교가 아주 이제 화려해졌다. 이 말입니다.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유교의 어떤 경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이제 사서 뭐 맹자나 논어 보면은 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예, 뭔가 의미의 전달에만 치중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말을 꼬으면서 여러 가지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조의 배자야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조의 소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체 개혁을 주장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북조에 있었던 북조가 통일되고 나서 수문제 제위 때의 이야기라는 사람은 문체가 너무 경박하다는 것을 논하는 어떤 그 황제한테 올리는 그 설을 쓰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 뭐라고 하냐면은 문장이 그 당시에 별려면 이런 문장이 화려함만을 추구해서 경박하기 때문에 어떤 유교적인 교화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 당시에 어떤 변려문에 대해서 변려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어떤 그러니까 고문이겠죠. 고문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글이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조충론 논문체 경박서라는 이러한 글 자체도 변려문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니 변려문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 글 자체가 변려문으로 쓰여졌다니 이게 얼마나 주객이 정말
본, 예, 전도된 그런 처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 일에 대해서는 탈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만큼 변려문이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이 변려문을 떼어서는 도저히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변려문을 한마디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글마저 변려문으로 쓸 정도로 그 당시의 어떤 문체는 주된 문체는 변려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데 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수나라 때 초당 때 보면은 이제 이 즈음에 왕통이라는 사람이 중설이라고 썼는데요. 이 중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글을 멋지게 쓰면서 이치는 표현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문장이 없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올바로 이끄는 그런 도리가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글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된다면 그 글은 예, 헛된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장이란 구차히 지어서 되는 건가? 반드시 의리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다 해서 형식에 맞게 어떤 기교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책에서는 사회의 교화와 윤리에 이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왕통의 중설의 어떤 그 요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초당의 여러 학자는 변려문을 비판하면서 실용적인 문장을 쓸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도 근본적으로 변려문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변려문은 변려문대로 쓰되 그것 말고 우리는 실용적인 문장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전통을 다시 확립해야 되겠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고문운동으로 들어가면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성당하고 중당에 장렬하고 소정이 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시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변려체로 글을 쓰면서도 착실하게 내용의 표현에도 치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고문의 가능성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중당의 육지 같은 경우에는 황제에게 글을 올린 글에서 변례체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평이하고 실용에 역시 치중을 했죠. 이런 식으로 고문으로 어, 고문이 이제 앞으로는 고문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고문의 어떤 그 성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르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고문 운동의 원류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제 성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그런 그 장르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전부 변료문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 이런 앞에 있던 장렬, 소정, 육지 이런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제 어떤 산문의 고문 운동화에서 선구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장르적인 관점에서 종교가 소설가 역사가가 중요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소설 장르를 이제 구사를 하고 역사가로서 어떤 자기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변려문으로서는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고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리를 논하거나 선전하는 글에서는 수사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설가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하는 글에서는 뜻의 표현에 주력을 해야지 기교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역사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뜻의 표현에 주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역사를 쓸 때 화려한 역사를 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도 전부 뭐냐면은 수사를 부리지 않고 뜻의 표현에만 어, 주력을 한 고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종교가 그러니까 불경에 실린 고사를 보면은 소설 형식을 많이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조대의 이 소설의 전형이었던 그러니까 성구의 형태였던 지계를 보면요, 이제 성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체 내용 자체가 고문을 썼고요. 당대 전기 소설에 이제 나중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지계가. 이 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야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변료문을 썼을까요? 전혀 맞지 않죠. 변료문은 화려한 어떤 기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대 유명한 그 어떤 문장가들이 썼기 때문에 귀족들이 쓴 겁니다. 서민들이 썼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수사적인 어떤 변료문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지계는. 이 지계는 정확한 표현이나 경제적인 어떤 문체를 중시했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상상력을 가미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기술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세설신어나 수신기 같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간결하면서도 매끄러운 문체가 구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륙구의 어떤 그 화려한 변료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추세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고문운동이 중당 이후로 열렬하게 번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거를 창조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유하고 유정원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실상 고문은 이런 식으로 어, 널리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장르적인 성격상 고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장르를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수업은 고문운동, 본격적인 고문운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유 유정원이 주가 되겠고요. 오늘 퀴즈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마치고 바로 이제 가서 여러분 퀴즈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예, 목요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